네, 안녕하세요. 동물의 사육자의 김산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한민입니다. 예, 저희가 쓰레기와 동물과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쓰레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쓰레기라는 것을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지만 인간이 그걸 안고 살지는 않잖아요. 버립니다. 어딘가로 바깥으로 내몰죠. 내몰면은 그곳이 가는 곳은 도달하는 곳은 결국 자연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은 뭐 육상은요 워낙 인간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물론 매립장도 많고 하지만 아무데나 버리기 좀 힘들어요. 뭐 사유지도 있고 가면 불법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모였다가 어딘가로 가는 곳은 결국 어디냐면 이제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또 쓰레기장이 있다가도 홍수가 나거나 하면 또 쓸려 내려가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수출하는 그 나라 그 쓰레기가 결국 수입된 그 나라에서 그냥 원래 받은 걸 필요한 것만 다 채취한 다음에 나머지는 또 그냥 강에다 버리는 것을 아예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들이 네. 그걸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쓰레기가 가는 가장 중요한 곳은 바다. 그럼 결국 바다에 있는 동물들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가장 유명한 그 쓰레기와 동물이 얽힌 가장 유명한 사건은 거북이가 빨대가 이제 콧구멍에 틀어박혀서 그것을 구해주는 영상이 SNS상에서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바이럴이 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거는 사람들이 잘 봤지만 직접 경험한 다들 없잖아요. 하지만 직접 경험이 있는 사람 여기 있습니다. 바다에서 쓰레기와 그 동물들이 얽혀 있는 상태를 어땠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해양환경단체 시셰퍼드에서 활동을 하면서 직접 먼 바다에 나가서 배를 타고 가서 이런 현장들을 보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바다가 하나의 쓰레기장이더라고요. 예, 굉장히 많고 직접 그 배를 타고 저희 활동가들과 같이 활동을 한 그런 연구자들, 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직접 물을 이렇게 채취해서 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눈에 보이는 그런 쓰레기뿐만 아니라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또는 메조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중간 정도의 크기, 중형 쓰레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었고, 그렇죠. 정말 이제 쓰레기가 없는 곳이 없어요. 특히 충격적인 건 해저에도 굉장히 많다는 거, 쓰레기가. 그렇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정말 비극적으로 보이는 건 말씀하신 그런 동물과 쓰레기가 얽힌 장면들인데, 제가 진행했었던 프로젝트도 결국은 그런 쓰레기, 그 중에서도 그물, 우리가 어업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그물들 있지 않습니까? 생선을 잡으려고 해산물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쳐놓는 그물들이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죽이는지를 직접 목격을 한 프로젝트였어요. 네, 그리고 그 그물들이 이제 네. 쓰레기냐 그물이니까 쓰레기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물 중에서 버리는 게 되게 많고 그냥 네. 방치한 것도 많아요.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64만 톤의 어구, 그러니까 그물이든 낚시 바늘이든 이런 것들이 바다에 그냥 버려진다고 합니다. 양식 관련된 것도 양식 많고.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그냥 바다에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냥 일부러 잡아놓은 것, 친 것에 걸리기도 하지만. 예, 그리고 실제로 많은 어업 종사자들이 바다에 나가면 사실은 뭐 감시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구를 그냥 버리는 경우도 많고 불법으로 쳐놓는 경우도 많아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구를 유령 그물, 고스트넷이라고 해요. 고스트 피싱이라고도 하고. 왜냐면 실제로 유령처럼 보이기도 하고 바다에서 그냥 버려져서 이렇게 떠도는 걸 보면, 그리고 그게 마치 진짜 귀신 유령처럼 계속해서 죽음을 양산하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썩지 않고 온갖 동물들을 죽이고 있고, 네. 그래서 그 동물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돌고래류, 고래, 거북이, 물개, 가오리, 온갖 종류의 어류들을 죽이고 또 갑각류를 포함해서 모든 해양 생물들을 죽이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고 왔고, 저희가 한 활동은 결국은 그 그러니까 어구를 직접 제거하는 활동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걸 이제 저도 안 해봤지만 그래도 상상은 가는데 그 엄청난 어망과 어구를 끌어올리면 굉장히 무겁고 네. 거기 네. 안에 막 상어라든지 이런 애들이 막 엉켜 있는 거 직접 봤잖아요. 네. 그걸 만지고 꺼내는 그 느낌이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굉장히 힘들었고,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당길 때, 그러니까 그런 폐구물을 발견해서 이거를 끌어올릴 때 기계도 쓰지만 사실 사람 힘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왜냐면 잘못해서 너무 세게 기계로 끌어들이다가 이게 딱 끊어져요. 그래서 결국 사람 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항상 우리 모든 활동가들은 되게 이중적인 감정이 생겨요. 하나는 이걸 빨리 끌어올렸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또 한편에서는 뭔가 있어서 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이게 되게 조마조마해 끌어올릴 때마다. 특히 무게가 뭔가 느껴질 때 여기에 뭔가 어쩌면 뭐 고래가 걸려 있는 거 아닌가, 어떤 오류가 걸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끌어올릴 때, 근데 그때 진짜로 그나마 그래도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동물이 올라올 때는 저희가 그래도 좀 되게 다급하게 절박하게 이렇게 구해주고, 그래서 약간의 보람을 느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미 죽어 있죠, 거기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올라올 때 굉장히 비극적이고, 네. 그리고 특히 많은 종류의 어류들 또는 해양 포유류들은 이 가족 단위로 떼로 이렇게 몰려 다니잖아요. 그러면 한 가족이 예를 들어서 뭐 돌고래 떼 아니면 가오리 떼가 한 가족이 몰살이 됐어요, 그 안에. 그런 걸 볼 때, 물개 떼도 마찬가지고, 그날은 뭐 다들 말도 서로 하지도 못하고 너무나 비극적인 장면이고, 예, 거기서 오는 그냥 뭐 냄새가 나쁘다 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냥 이거 자체를 왜 이게 일어나야 되는가, 이런 일들이 아무것도 얻어지는 거 없고 그저 그냥 한마디로 쓰레기가 되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보는 마음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사실 근데 그렇게 먼 바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거 연구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있었던 연구인데, 한국에서 동물이 그런 바다에 버린 쓰레기랑 얽혀 있는 사례들을 수집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40건 정도가 나왔어요. 네. 그 중에 한 18건 정도만 살아있고 나머지 다 죽어 있었고, 빨리 발견하면 풀어주면 그래도 산답니다. 근데 거기에 얽혀 있었던 그 70% 이상의 것은 뭐였냐면 다 취미용 낚시 기구였어요. 그래서 낚시 바늘과 낚시끈 이런 것들에 얽혀 있는 그 조류가 대부분이었고, 70% 이상이 또 80% 이상의 조류였고, 심지어는 고라니가 얽혀 있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그 옆으로 걸어다니는 그 개도 얽혀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낚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생긴 문제, 사람들이 또 그걸 아무데나 버려서 멀쩡하게 잘 날던 새가 바늘이나 실에 엉켜서 결국 죽거나 거의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데이터화돼 있고 발표가 논문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국도 어망 엄청나게 치죠. 근데 아까 말했던 어망 얘기는 아직 데이터화만 안 돼 있을 뿐이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네. 그냥 사람들이 취미로 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많은 동물들의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런 낚시들은 아주 가까운 연근해 쪽에서 일어나겠지만, 저희처럼 원양으로 나간 경우에는 특히 그 바다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훨씬 더 많은 죽음이 있는 거죠. 그건 지금 조사도 전혀 안 돼 있는 있지도 거. 않죠. 예. 겨우 할 하고 수도 있는 없고. 겨우 네. 하고 있는 조사는 동물들을 배를 갈라서 얼마나 플라스틱이 있는지를 보는 건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정말 참담합니다. 뭐 가령 뭐 바다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먹이가 플라스틱에 비슷하게 생겨서 그걸 삼키면 뭐 당연히 그 안에 그게 가득 차면 죽거나 쇼크사하거나 장폐색이 되거나 아니면 흡수율, 성장률이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뭐 풀마 갈매기나 슴새 같은 경우는 조사해 보니까 한 62% 이상이 65% 정도가 발견이 됐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막 조사를 했는데 65% 정도가 다 배 안에 플라스틱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가 먹고 있다는 거죠. 네. 바다 거북도 마찬가지예요. 장수 거북 같은 경우는 한 37% 정도 나왔고, 붉은 바다 거북 같은 경우는 한 79% 정도나 나왔어요. 물고기 또한 뭐 벌써 물고기 사실 다른 동물만큼 주소가 많이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그 북태평양 그 환류 쪽에서 조사해봤더니 약 35%가 또 배에서 플라스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 해양 동물 한 700종 정도가 바다 그 동물들이 플라스틱이라든지 쓰레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조사된 경우에 한해서지 그거보다 훨씬 많을 걸로 우리 예상을 하고 네, 그래서 있어요. 제가 그 되게 재미있는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사진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매장에서 누가 생선을 이렇게 사면서 플라스틱 봉지 하나만 주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어쩌면 잘 심지어는 얘기인데. 바로 어젠가 나온 기사는 사람이 또 먹는 플라스틱이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정도를 먹는다는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하도 미세 플라스틱이 물이랑 소금이랑 갑각류에 많아서 신용카드 한 장을 일주일에 삼키면 그러면 한 달이면 칫솔 하나 정도 된다고 하나요? 뭐 일단 그런 식의 그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로 그게 다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되돌아오고 있죠. 동물인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디로 얘기가 흐르게 되냐면, 결국 이 플라스틱, 우리가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 뭐 커피 잔 이런 것들을 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어업 자체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우리가 어업 중에서 또 양식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양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뭐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도 있긴 있지만, 또 그거 자체가 양산하는 어망이 투척이 되고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심지어는 먹지도 않는 동물들까지 혼획, 바이캐치를 해갖고 죽이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노리는 그런 어업인들 노리는 그런 종이 아닌 다른 종들이 더 많은 경우도. 그래서 새우를 먹기 위해서 한
최소 5배에서 거의 15배까지 되는 다른 생명들이 다 죽어야 되는 네.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발생한 쓰레기가 저는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철저한 어떤 무의미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런 소용도 없이 그야말로 그거 자체도 플라스틱 쓰레기지만 썩지 않고 이게 발생하는 것들이 무의미한 죽음들이 네. 그러니까 의미의 쓰레기들이 너무 많다는 게 더 좀 슬프게 다가오는 예,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무의미하게 그 사체를 또 쓰레기처럼 네. 양산하는 그것과 또 그게 또 육상에서는 음식 쓰레기를 배출하면서 생기는 온갖 야생동물하고 또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하도 갑자기 평소에는 없는 고밀도의 쓰레기가 생기니까 모여서 먹다가 전염병도 훨씬 많이 전달되고 서로 그럼 싸우게 돼서 상처도 많이 나고 그럼 그 전염병의 효과가 더 커지고 하는 것들이 뭐 자칼이라든지 하이에나라든지 곰이라든지 이런 데서 벌써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등 지금 우리가 얘기한 쓰레기 양은 전체 쓰레기 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또 극히 일부 동물에 해당된 얘기만 했는데 그 안에서도 벌써 이 정도의 이야기들이 또 연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 나머지 세계에서는 얼마나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냥 상상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쓰레기와 동물 시에서는 바로 이런 연결의 끈들을 더 조망해보고 우리의 실천으로까지 연결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보는 자리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 정말로 시급하고 필요합니다.